자, 일단 오늘의 주주비책 주제는 사실 저도 정말 어찌 본다라면 이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나오긴 하지만 13강까지 오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사실상 실전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늘 뻔히 뭐 지표라든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실제 나는 개별주 거래하는데, 나는 테마주 거래하는데, 사실 지금 테마주, 개별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FOMC에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내일 시장 걱정 안 하고 내일 시장 열리면 그냥 단타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오늘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금만 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장에서 어찌 본다라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일단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그간 크게 좀 다뤄본 적이 좀 없다라고 좀 여겨지기에 오늘 한번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소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위 여러분들 이제 경제 방송이라든지 증권 TV 이런 것들 또는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면 이 종목은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도대체 말은 알겠죠. 그쵸? 내가 10주를 사겠다라고 하면 3주, 4주씩, 즉 30%, 40%를 산다든지 아니면 20%씩 5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고 자, 매도 같은 경우도 그냥 쪼개서 매도를 하라는 건데 도대체 지금 전량 매수 하나, 전량 매도 하나, 나눠서 사나, 나눠서 파나 차이가 없는데 왜 그토록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중 조절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즉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지금 여건상 판서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자, 손실 최소화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장 흔하게 저의 입장에서 자주 접하는 게 너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오며 가며 어디선가 주워들은 종목 이거 뭐가 있다 하더라. 이거 뭐가 얼마까지 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좀 카더라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이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종목을 하나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정말 수개월, 수년째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정말 안 사고는 못 배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일단 삽니다. 5천만 원 있으면은 한 번에 5천만 원 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사고 난 뒤에 주가는 보통의 경우 하락을 하죠. 대다수 분들에게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보통 그런 주식들은 하락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자마자 보통 하락을 한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90% 이상이. 그래서 이제 하락을 좀 더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방송이라든지 이곳저곳에서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물타기 해도 되느냐? 내가 B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도 되겠는가?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때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단가가 자, 첫 매수했을 때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7,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즉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리고 첫 매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2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현재가와 가장 근접하게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치를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치를 매수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자, 제가 앞서 강의 시간에도 이제 몇 번씩은 좀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소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드라마 카지노도 있었고, 아니면은 시중서적에, 책 제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김진명 소설가의 아마 카지노라는 소설책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강원도 정선 가면은 또 실제 그런 곳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마틴게일이라고 하죠. 마틴게일 또는 좀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마틴에 이제 마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틴게일이라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두 배수예요. 두 배수죠. 내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어치를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 현재가와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배수를 매수를 해야 된다. 4천만 원.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2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고, 자, 현재가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면은 두 배가 아니라, 자, 수수료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약 최소 2.5배에서 3배 정도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처음 매수했었던 A라는 종목을 2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평단가는 10,000원이고 현재는 7,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있는 이 평단가를 7,000원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즉 6천만 원어치를 매수를 하셔야지만 현재가까지 그래도 근접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무슨 한국은행도 아니고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쉽겠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투자의 3요소, 즉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 비중 조절,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가장 중시 여기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비중 조절이죠. 그리고 앞서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힌트를 좀 드린다면, 자, 첫 판의 매수는 무조건 최저 비중으로 매수하셔라. 이게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이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비중 조절의 필요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시장 격언 중에 시장 격언은 아닐지라도 이게 실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말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뭐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었던 말로 일단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같은 시도를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증시 격언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도 좀 통용되는 게 항상 손실 보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거의 99.9%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은 그냥 뇌동매매로 어제도 손실 받고 오늘도 손실을 보는 것이고 또 자, 한 방에 매수해서 한 방에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잃기도 하고 오늘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한 방에 풀미수로 매수를 했다가 풀미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 방에 매도하시는 분들. 자,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깡통 찼고 자,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깡통 차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도를 하면서 그냥 운때가 안 맞았다.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자,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 장세보다는 좀 지수주 장세를 좋아합니다. 자, 왜냐? 개별주 시장이 움직일 때 물론 크게 굵직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즉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시장 기준했을 때 한 종목에 한 번에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았죠. 왜? 내가 일단은 최소 3천만 원치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호가를 두세 개 정도를 잡아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그 물량을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호가를 서너 개, 두세 개 이상을 정말 부시면서 내가 호가를 끌어내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주 장세보다는 좀 굵직굵직하게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줄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예수금을 다 매수를 하더라도 호가의 티도 안 나는 시장,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발생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때때로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대형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런 때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죠. 분할 매수도
사실상 기존에는 정말 쪼개서 했다라면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정말 뭉탱이로 좀 잘라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정말 쪼갠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예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자,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횡보장이냐, 그 시장 국면별로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자, 강세장에서는 정말 누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불릴 정도로 정말 용기 있게 좀 대담하게 매수를 좀 해 나가셔도 되겠고, 약세장에서는 정말 비겁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저딴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파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어찌 본다면 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든 말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소액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자, 얼마치를 매수하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종목만 거래를 한다든지 청산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신다면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비중 조절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딜사이트 경제 TV에서 뭐 종목 상담이라는 것을 이제 뭐 진행을 할 때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비중 뭐 5%, 비중 4%, 뭐 이렇게 비중들을 저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비중의 범위는 다른 거니까 제가 뭐라고 딱 기준을 잡진 않을게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이다. 예수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 매매의 비중은 최소 5%에서 뭐 여기서 이제 20%로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보다 상한선을 더 둬서 더 크게 매수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상 올인, 속칭 몰빵 빼고는 비중을 좀 자유롭게 뭐 넘나들면서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단기 매매는 통상적으로 5%에서 20% 또는 조금 더 많더라도 한 25% 정도의 비중을 잡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비중이 낮아도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말로 하면은 사실 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뭐 손절 그래 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내가 닥치면은 그냥 짜증나서 하기 싫고 그냥 10,000원, 20,000원 손실이 그냥 아까워서 그냥 또는 대수롭지 않아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버릇이 비중 큰 매매할 때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똑같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단기 거래를 하신다 할지라도 비중이 뭐 5% 뭐 또는 그 이하일지라도 뭐 심지어는 한 종목의 매수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또는 50만 원 이하일지라도 일단은 내 기준에 의해서 뭐 손절 범위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정해 놓았었던 지지 가격대를 이탈했거나 또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또는 종목에 악재가 발생했거나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돼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가격은 뭐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인데 11,000원까지 봤는데 1,500원까지 가서 주춤한다. 그러면 일부 좀 팔아주고 그리고 실제 1,500원 선에서 다시 주가가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남은 물량 전량 매도하고 꼭 반드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좀 아집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중이 낮아도 손실이 얼마 안 돼도 단기 매매인 경우에는 자 매도해야 될 때 특히 손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좀 지키시는 것이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매매할 때 원칙 잘 지키면 되지 작은 매매할 때 원칙 대충 뭐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 분명히 장담컨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작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1억, 5억, 10억 가지고 거래하신다, 투자를 하신다. 습관 똑같이 나타납니다. 100% 똑같이 나타납니다. 달라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손이 더 얼어붙습니다. 한호가 움직일 때마다 직전에 내가 500만 원 가지고 거래할 때는 한호가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4, 5만 원씩 증가를 했는데 내가 1억 원어치 매수하니까 한호가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00만 원씩 호가가 움직여버리고 손익이 그렇게 움직인다. 심리적 압박감을 못 견디시고 정말 그냥 그때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작은 비중이라 할지라도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불확실성 확대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자, 내일이 되겠죠. 이제 기준금리 발표가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18일 아마 새벽 1시부터 시작은 할 거예요. 주저리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지난번에는 아마 새벽 4시쯤 가까워져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에 대해서 아마 동결이었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좀 나질 않는데 여하튼 그때 저도 좀 눈을 뜨고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아마도 내일도 아마 새벽 3시 좀 넘어서 그리하여 결국 금리는 뭐 인하할 것인가 동결할 것이다 아니면은 인상할 것이다 모든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8시 딱 되면 NXT 시장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수의 종목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왜?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해왔는데 뭐라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자, 8시 NXT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종목군들은 일단 그러니까 하락 출발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KRX 즉 본 시장 넘어가면은 개파락을 하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자,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증가했고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거나 갖고 있는 물량 일단은 매도하고 더 싼 가격에 사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부분도 좀 명심해 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중 조절의 예시 화면입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셀 차트 또는 뭐 증권사마다 지원하는 곳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보여드릴 만한 차트라고 좀 여겨져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B, 빨간색 B가 매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S가 셀, 즉 매도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 매수했을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매수했을 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여러분들 돌파 좋아하시잖아요. 자, 돌파한다라면은 일단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단기 매매 자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럼 500만 원 중에 자,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500만 원이다. 예수금이 500만 원치 매수한다. 그러면 첫 매수는 얼마치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매수는 그냥 50만 원 이하 정도로 첫 매수하면 제일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돌파 매수는 자,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것이고, 자, 앞서 다른 차트들, 다른 종목처럼 자, 불기둥을 뿜을지 몰라라는 기대감으로 다들 덤벼듭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바로 즉시 발생하지 않으면 일거에 들어왔었던 모든 물량이 다 매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정말 어찌 본다면 홀짝 게임이기도 해요. 이 돌파 매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돌파 시점에서는 매수는 최소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그 뒤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바로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죠. 뭐 전저점을 지지해 주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매수 50만 원을 내가 매수를 했고 그 뒤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자, 전체 예수금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실제 내 예수금 기준으로 손실 퍼센테이지율은 50만 원치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된다 한들 실제 전체 계좌를 놓고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 3%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첫 매수를 작게 하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기를 하시든 중기를 하시든 장기를 하시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매수가 자,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매수를 나는 500만 원치 주식을 살 건데 첫 매수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뭐 딱 5대5로 250만 원치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매수를 하신다 할지라도 추가 매수 또는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암만 열심히 하셔도 자, 첫 매수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치 매수했으면 나머지 300만 원을 마이너스 10%가 빠진 자리에서 계속 주식을 모으신다 할지라도 평단가는
첫 매수했었던 가격 대비 한 1, 2% 정도 좀 낮춘 가격까지, 즉 10,000원에 매수했으면 9,700~800원 정도 선까지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는 평단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매수의 비중을 작게 잡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혹여라도 발생을 한다면 내가 첫 매수했었던 그 종목을 평단가를 확 낮추기 위해서 첫 매수를 작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전 저점에서 어찌 본다라면 지지해주니까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자리에서 현재가 창이든 아니면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려서 매수를 해줬을 것이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도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50만 원 첫 매수했으면 그 다음도 50, 아니면 30, 60, 70 이런 순으로 매수를 하고, 아무래도 단기 거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도대체 이 짧은 구간 내에서 매도를 하면 돈이 되는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차트를 보면 좀 짧아 보이지만, 실제 계좌의 퍼센테이지 손익은 그래도 최소 3% 이상 수익 구간 내에서 차익 실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일단 매수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은 20%, 30%, 50% 이렇게 크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믿거나 말거나로 그냥 말씀드린다면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으면서 꽤나 성공했다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한 종목당 평균적인 수익률은 대략 3% 정도 보시면 돼요. 좀 허탈하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3%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 10억을 베팅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만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정말 몇십억 원어치를 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취하는 수익은 대략적으로 3% 내외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간혹 가다가 종배해가지고 다음날 시가갭을 좀 크게 먹으면 그때는 수익 크게 나는 것이고, 가끔 상따 해가지고 다음날 갭상승 또는 점상 이런 식으로 먹으면 소위 말해서 10%대, 20%대 수익을 내겠죠.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비중 조절 예시 화면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는 그냥 제가 앞서 강의했었던 종배 원칙이라든지 기법 그대로 적용됐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첫 매수는 작게, 그리고 특이사항 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 내에서 자, 어느 정도 돌파 흐름이 나타난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서 내가 100만 원치 매수했으면 두 번째에도 100이든 200이든 또는 100만 원 이하든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겠고, 자, 그 다음 B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갑자기 주가가 이유 없이 툭 하고 빠지거나 갑자기 픽하고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장중에 별다른 악재 없이 갑작스럽게 분봉상에서 투매 또는 급락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너무나 짧은 구간 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물량은 투매 구간에서 잡으셔도 좋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시장이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고 해당 종목에 악재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악재의 유무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여튼 앞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튜브에서 해당 강의들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배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첫 매수는 좀 작게 잡아 들어가고 직전 고점대 돌파를 해주면서 자,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에서 잡아주면서 자, 물량들 계속 쌓아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전체 거래를 500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첫 매수는 50만 원 내외,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수는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단가를 확 낮춘다. 그리고 낮추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턴 시그널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상승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서까지는 정말 쪼개서 매수했는데 소위 말해서 불타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200만 원치다. 그러면 200만 원치 이상을 한 번에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빠른 체결 속도 내에서 수익 실현을 바로 행하실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이 강의 어쨌든 시간 지나면 너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을 키셔서 갖다 대면은 조그맣게 터치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무료 정보망에 참여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실전 전략을 또 같이 경험을 하신다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강의를 TV로만, 방송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유연한 포트폴리오라고 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목당 비중은 스윙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뭐 5천만 원, 예수금 5천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그래도 예수금 뭐 3억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종목당 비중을 한 15%에서 여기서 뭐 2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30%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수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예. 누군가는 길 가다 10,000원 잃어버리면 정말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깊은 우울감에 정말 하루 종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는 길바닥에 10만 원을 잃어버려도 그냥 뭐 벌지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이미 잃어버린 거 뭐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쿨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편한 비중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뭐 저의 기준으로는 그래도 종목당 15에서 최대한 30% 정도 비중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분할 매수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하는 게 이제 스윙이라고 한다면 이제 종가의 매수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종가의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가에 매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장중의 어떤 변동성을 감내하지 않아도 될 시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종가 베팅, 종배 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찌 본다면 종배가 제일 힘들죠. 왜? 장중에 매수를 참아야 되니까. 장중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거 막 급등하고 있는데 쫓아가고 싶고 여기서 그냥 틱틱이라도 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벌 텐데 여기서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미수 몰빵 치면은 내가 지난달에 손실 본 거 뭐 1,000만 원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데 막 온갖 유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참다가 종가에 매수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종가에 매수를 하고 다음날 이길 오전에 좀 매도를 하는 대응을 참 좋아하고, 그 외에는 뭐 시가 오전장에 짧게 끊어치는 매매, 그 외에 장중에는 잘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 장중에 매매를 하면 많이 벌어요. 많이 잃어요. 그래서 결국엔 잃어요. 이걸 꾸준하게 반복하면은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를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는 우주가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서 나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거야. 라고 정말 굳세게, 정말 자신감을 갖고,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인정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가에 좀 매수를 한다. 근데 종가에 지지 가격에서 1차 매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가상, 즉 3시부터 3시 20분 또는 2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밴드 가격을 설정을 했거나 당일 시가를 이탈치 않거나 또는 당일 고점을 넘어선 가격, 즉 전일 고가, 당일 고가를 넘어선 이후 그 고점 가격대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가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TS에서 이제 뭐 차트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이제 표시되어 있는 뭐 오늘 어떤 종목을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좀 장중에 힘이 좀 좋았으니까 이 평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주가 판단을 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신다라면 자, 캔들을 좀 더블 클릭하신다라면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고가를 좀 중시 여기니까 전일 고가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당일 시가도 일단 체크를 해놓을게요. 같이 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래요. 일단은 이 정도만 설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값도 일단 체크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것은 자 어제장 기준이긴 한데 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좀 그러니까 오늘 워낙 개별주들이 갑작스럽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게 참 아쉬운데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하이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보는데 이것을 자 10분봉으로 그냥 볼게요. 10분봉으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본다라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검은색 선은 이제 시가죠. 자 시가인데 이것도 오늘 주가 흐름이 워낙 썩 유쾌한 흐름들이 아니어가지고 와 오늘 시장이 썩 좋지 않긴 했었네요. 예, 대다수 종목이 어제는 정말 폭망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좀 시세를 줬던지라 뭐 그래요. 네오크레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크레마를 본다라면 그래요. 어제의 고점을 자 여기서 이제 넘어섰어요. 그렇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본 겁니다. 네오크레마 종목을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종가상 지켜준다. 그러면 스윙 관점으로 이 시가 부근에서 물량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은 조금 더 큰 비중이다. 1,000만 원어치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매수는 한 1, 200만 원어치 매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첫 매수했던 물량의 금액만큼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다음번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한 번에 매수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종가에는 보통 변동성이 크니까 지지해주는 가격 또는 자 전일 고가가 이 주황색 선인데 자 이 선을 이 가격대를 자 종가상 만약에 지켜준다 그러면 역시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전일 고가 부근을 넘어선 뒤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해당 가격을 하회하지 않고 지켜준다, 지지해준다라면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돌파 확인 후 2차 매수.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종가에 매수를 하던 시가에 매수를 하던 자 돌파라는 것의 기준은 대다수 경우 뭐 시가를 돌파했느냐 아니면 전일 저점 이탈했다가 돌파를 해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장은 무조건 전일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당일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전일 고점을 돌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건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매수를 하시건 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오후장은 오전장의 고점을 넘어선 돌파한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즉 오후장은 전일이 아니라 오전장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고 지지해 주거나 돌파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을 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수를 더 해 나가시거나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거나 자 그런 식의 대응을 돌파 확인 후 2차 매수를 한다라는 것에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주가가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이 사실 눌림목이라는 것을 정의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저조차도 주식을 뭐 10년, 20년 넘게 해오지만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주가의 어떤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 지지 가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자, 한국항공우주는 자, 여러분들이 특정 가격대까지 주가가 오늘 13.77%로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이 눌립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지지를 보여주고 또 반등을 보여준다면 정확한 눌림 가격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바로 10만 8천 원 정도 선이 될 것입니다. 자, 왜냐? 바로 직전에 오전장 기준했을 때 대량의 거래대금, 수백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었고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면 특히 바로 직전 11시 10분에 거래량 거래대금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10만 8천 원 선까지 하락하는 것은 눌림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눌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비중 조절 예시 화면을 이제 보시면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좀 번잡하게 매수 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내리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매수가 작으니까 여기서 쪼개고 매수해서 평단가를 현재가 부근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의 물량 좀 더 사주고 다음날 갭상승 구간 내에서 분할 매도 대응을 하고 왜?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투매 구간이 발생했는데 딱히 그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때 시장도 정상일 때는 오히려 투매를 받아주는 매수도 정말 남들이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끊어쳐서 매수를 하죠.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다음날 갭상승 시세를 보여줄 때 역시나 차익 실현하고 그냥 단순한 매매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게 어찌 본다라면 이런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달리 말씀드린다면 정말 확실하고 유연하고 어찌 본다면 자신감 있는 비중 조절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고요.